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유체에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교과과정 바뀌면서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된 부분이고요. 수능에서 지금 출제된 지 지금 그 수능 이제 2년 차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기본적인 개념만 여러분이 잘 익히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볼까요? 유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유체, 그러니까 액체나 기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흐를 수 있는 애들, 흐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유체라고 하는 것이 액체나 이제 기체 같은 것들이다. 액체나 이제 기체같이 흐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용어를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용어를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먼저 밀도라는 말, 밀도. 밀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어떤 부피당 가지고 있는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부피당 질량, 부피당 질량. 그 다음에 밀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단원에서 이렇게 써요. 로라고 하는데 P자가 아니라 로. 요렇게 뭐 프루지오 아파트 이렇게 쓰듯이 이렇게 이제 쓰는 그리스어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밀도를 이제 이렇게 쓸 거고. 부피는 뭐예요? 부피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면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 즉 가로 세로 높이 길이를 3번 곱하게 되면은 면적이 됩니다. 부피가 됩니다. 1의 세제곱센티미터잖아요. 1의 세제곱센티미터는 이거는 1ml예요. 밀리는 1000분의 1이니까 요거는 다시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 여기에다가 물을 채우면 이게 1g이 되는 거예요. 1g.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물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까지가 부피다. 부피. 그러면 이건 10cm 곱하기 10cm 곱하기 10cm 하게 되면 10의 3승 세제곱센티미터니까 그죠? 이게 1000리터다. 1000리터. 그러니까 1리터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물을 채워 넣게 되면 이게 1kg이 되는 거예요. 1kg. 그죠? 1000배니까. 그 다음에 그럼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 하면 어떻게 될 거냐? 100cm는 1m죠? 그래서 이게 지금 10의 6승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면은 10의 6, 미쳤어. 이거 뭐야? 1000ml죠? 밀리리터. 10의 6승 밀리리터. 그러면 이건 10의 3승 리터. 여기다가 물을 채우게 되면 이게 1000kg이에요. 1000kg. 1톤이 된다는 얘기죠. 1톤. 굉장히 무겁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요 부피에 물을 채우게 되면 1톤이 됩니다. 자동차 한 대 정도의 무게. 그래서 밀도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잘 모르는 말 중에 비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중. 그러니까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비중은 딴 게 아니에요. 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물. 그래서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다른 물질, 어떤 그 물질의 밀도, 물을 기준으로 한 다른 물질의 밀도다. 밀도. 물론 여기 물의 밀도 할 때 요거는 4도씨의 물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4도씨 물이 기준이다. 그때 물의 밀도가 1이단 말이에요. 1. 그래서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한 어떤 물질의 밀도. 그래서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제 물 위에 뜨는 거고, 1보다 크다라고 하면 물 밑에 이제 가라앉게 되는 건데,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한 다른 물질의 밀도. 뭐 이렇게 지금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압력을 잠깐 볼까요? 압력을 보게 되면은 어떤 유체가 있는데 유체의 깊이에 따른 유체의 이 깊이에 따른 그 압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압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유체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어떤 원통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여기서 요 놈의 단면적을 뭐로 할까요? 단면적을 그냥 우리가 A라고 그냥 해볼까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 어떤 힘들이 이렇게 지금 작용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 이제 물이 꽉 찼다고 칠까요? 그냥 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꽉 찼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H라고 딱 했을 때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파스칼이에요. 파스칼.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세기. 그러니까 요거는 미터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 미터의 제곱. 그 다음에 힘은 뉴턴. 이렇게 지금 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니셜로 쓰게 되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압력은 단위 면적당 이제 힘이다. 요거를 갖다가 요 전체의 요놈의 밀도를 로라고 하면은 얘를 로로 한번 표현해 보고자 한다는 거죠. 로로 지금 한번 표현해 본다. 그랬을 때 로라고 하는 것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요 부피가 지금 AH 이렇게 되는 거죠. 면적 곱하기 높이 하면은 부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면적당 부피당 질량. 요 질량은 이제 M이라고 딱 이렇게 했을 때 요걸 갖다가 그래서 쓰게 되면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mg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죠? mg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단위 면적이라고 하는 건 그냥 면적 A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썼단 말이야. 딱 이렇게 하면. 그럼 여기서 이게 보이죠? 이게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 면적당 힘이라고 하는 거 남겨놓고 얘가 싹 넘어가면은 로에다가 h를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a분의 m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a분의 m, 즉 면적당 힘을 갖다가 로 h라고 이제 쓴다면은 로 gh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 gh. 압력을 그래서 앞으로는 단위 면적당 힘입니다. 요것도 물론 사용을 하지만 이 단원에서는 밀도로 이제 표현할 때가 많기 때문에 밀도에다가 중력가스도 곱하고 그 다음에 그 높이 이렇게 곱한 로 GH를 이제 많이 쓸 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체의 깊이에 따른 압력을 이제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잠깐만 여기 지우고 다시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부력을 한번 볼까요? 부력 뭐 책에 보면은 유체 속에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를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 그러는데 이게 아르키메데스의 뭐 원리다, 뭐 법칙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부력. 부력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이제 이런 그릇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여기에 이제 액체가 저만큼 채워져 있을 때 어떤 물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놓게 됐을 때 이 물체가 더 이상 가라앉지 않고 유체에 저렇게 떠 있다 이거야. 이렇게 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들어가는 만큼 지금 물이 요만큼 늘어났겠죠? 물이 지금 요만큼 늘어났겠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정지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얘가 지금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 주황색 물체의 질량이 m일 때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mg만큼의 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력이 있게 되면은 여기서 이 물이 요 위로 이렇게 무는 힘, 어떤 이렇게 위로 미는 힘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힘의 평형이 이루어졌다. 그죠? 한 물체의 동일작용선상에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다른 힘이 작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힘을 부력이라고 하는데 요 힘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로 VG 이렇게 나타내는데 무슨 말이냐면 요 늘어난 부피 있죠. 요 늘어난 부피만큼의 요 물의 무게로 위로 미는 힘이야. 그러니까 늘어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로 위로 미는 힘. 얘의 무게가 아니라 요 유체의 무게로 위로 미는 힘을 우리가 부력이라고 합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뭐 이제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일화를 잠깐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옛날에 한 임금님이 금덩이를 이만큼 줬어요. 금덩이를 예를 들어서 뭐 한 1kg? 뭐 얼만큼 줬다 이가 1kg. 이 금을 세공업자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 세공업자가 왕관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이렇게 왕관을 만들었죠. 왕관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칠까요? 얘도 1kg이란 말이야. 그래서 1kg짜리 금을 주니까 1kg짜리 이제 왕관을 만들어서 바쳤는데 맨 처음 금하고 나중에 왕관하고 이 무게가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질량이 똑같구나. 그랬는데 세간에 도는 소문이 세공업자가 임금님의 왕관을 한번 만든 다음에 굉장히 부자가 돼가지고 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막 그랬다는 소문이 나니까 임금이 계속 이제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왠지 찝찝한데 증거는 없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한테 이거를 갖다가 의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의심이 좀 가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시오?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때가 둥둥 떠서 넘치는 걸 보고 뭐 유레카 하면서 이제 벌거벗고 동네를 돌아다녔다. 그런 일화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욕조가 있었는데 이 왕관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야. 왕관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 이렇게 물이 이렇게 넘쳐 흐르겠죠. 그래서 이 넘쳐 흐르는 물의 양과 얘를 집어넣었을 때의 물의 양을 비교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차이가 생기더라. 차이가 생기니까 결국에 얘하고는 같은 물질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잘라보니까 속 안은 금이 아니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밀도라는 개념이 사실은 나오는 건데 단위 부피당 질량이, 그러니까 부피당 질량이 물질의 특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질의 특성. 그래서 약간이라도 부피당 질량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량이 같다라고 해서 전부 다 같은 부피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피의 차이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물질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냈죠. 그게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이제 일화고, 부력은 그래서 어떤 물체를 유체 속에 놓았을 때 이 물체가 이제 가만히 이제 정지해 있다. 그랬을 때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요 부피가 들어가서 늘어난 부피만큼의 무게로 위로 미는 힘. 그것을 우리가 부력이라고 해서 로 VG라고 표현합니다. 로 VG.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단면적이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단면적이 이제 이렇게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높이가 이제 h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어떤 단면적당 잠깐만. 그게 아니라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세기다.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압력 곱하기 단면적. 근데 아까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로 GH라고 했죠. 로 GH. 거기다가 A를 곱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면적에다 높이를 곱했으니까 요만큼이 뭐가 되겠어요?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로 VG 이렇게 쓴 거야. 로 VG. 오케이? 여기 모양을 잘 보세요. 꼭 만화처럼 생겼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놈이 이렇게 있고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꼭 만화처럼 생겼잖아요. 만화 캐릭터처럼.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로 VG. 딱 무슨
곤충같이 생겼네, 곤충. 로 VG. 이렇게 해서 이제 부력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나올 때, 그렇게, 헷갈리지 말고, 로 VG 꼭 기억해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중 얘기가 이제 책에 잠깐 나와 있는데, 비중은 아까도 얘기했죠. 물의 비중을 1이라고 쳐서, 물의 밀도당 어떤 물질의 밀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1하고 똑같으면은 뭐 정지해 있겠지만, 1보다 크면 가라앉고, 1보다 작으면 뜨고, 그거만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파스칼의 법칙을 볼까요? 파스칼의 법칙. 파스칼의 법칙. 파스칼의 법칙은 뭐냐면, 이게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무슨 어떤 이렇게 주머니 속에, 고무 튜브 속에 물이 가득 차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볼까요? 물이 여기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기다 지금 어떤 물체를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어떤 물체가 여기 유체 속에 있는데, 얘를 갖다 손으로 꾹 눌렀다. 꾹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유체, 이 밀폐된, 이렇게 꽉 차 있는 요런 유체 속에서 압력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은, 여기에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압력이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크기의 압력이. 이게 지금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밀폐된 그 유체에서 유체 표면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주사위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다.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압력을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모든 방향으로 압력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압력이. 같은 크기의 압력이 작용한다. 같은 크기의 압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응용한 것이 유압장치거든요. 유압장치. 그래서 작은 힘으로 이제 큰 힘을 낼 수가 있는 장치인데, 이 유압장치가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쪽 사이즈보다 이쪽이 조금 이렇게 폭이 넓다,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실린더가 딱 있었는데 얘를 갖다 꾹 아래로 눌렀다고. 꾹 아래로 눌렀을 때 여기서 얘가 이만큼 있었던 애가 위로 이만큼 해서 이렇게 올라온 케이스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쪽에서 어떤 얘가 압력을 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예를 들어서 뭐 H1만큼 이제 이동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부피의 변화가 생기겠죠. 부피의 변화. 그 여기는 지금 단면적을 또 내가 A1이라는 문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떤 압력을 줘가지고 여기서 어떤 부피의 변화를 이제 주는 건데, 얘도 여기서 H2라고 하고 여기 단면적을 A2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한 1과 이쪽에서 한 1이 같다. 그러니까 압력에다가 부피의 변화를 줬다. 이게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압력에다가 부피의 변화를 줬다. 그랬더니 이쪽에서의 압력에다가 부피의 변화를 줬다. 이게 같아야 돼요. 물론 양쪽의 압력이 같습니다. 양쪽의 압력이 같아요. 그죠? 왜? 파스칼이 압력이 다 같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압력은 같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이제 지워질 수가 있는 건데, 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의 얘의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미는 힘을 내가 F1이라고 그러고,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를 갖다 F2라고 이제 한다면, A1분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F1에다가 부피의 변화. 부피의 변화가 뭐예요? 어떤 단면적 곱하기 H1. 이거죠? 이게 지금 부피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땅땅 이렇게 지워진다고. 그럼 다시 이것은 또 여기서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부피의 변화. 부피의 변화는 얘는 A2에다가 H2. 그럼 이것도 역시 땅땅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여기서는 힘 F1에다가 H1. 이것은 또
F2에 H2. 그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F2라고 하는 것은 H2분의 H1 에다가 F1을 이제 곱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압장치 보면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힘을 줘서 피스톤이 실린더가 쭉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 높이는 그렇게 많지 않죠. 얘에 비하면. 그래서 얘는 작은 힘으로 긴 거리, 얘는 짧은 거리지만 큰 힘.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조금 설명을 더하면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결국에 이쪽과 이쪽의 압력이 지금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단위 면적,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이렇게 표시하죠. 그럼 요것은 같으니까 A2분의 F2. 그러면 얘가 절로 가고 제가 절로 가고 뭐 한다면은 여기서 F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A1분의 A2의 F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면적이 1분의 2인데 여기서는 높이로 얘기했을 땐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겠어요. 오케이? 즉 이쪽과 이쪽이 압력이 같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베르누이의 법칙하고 연속방정식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연속방정식은 뭐 다른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어떤 유체가 이렇게 관을 이렇게 흘러가게 될 때 단면적과 속도와의 관계, 속력. 그러니까 단면적과 속력은 반비례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관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가느다란 관을 이렇게 가다가 가느다란 관이 갑자기 뭐 이렇게 굵은 관을 만났어요. 가느다란 관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굵어졌어요. 이렇게 관이 사이즈가 있는데 그래서 요때 요쪽을 이렇게 지나가는 뭐 V1 요게 단면적을 A1이라고 하고 요게 단면적을 A2라고 하고 요때 지금 흐름을 갖다가 V2라고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그 유체들은 압력을 팍 가한다라고 해서 자기네들 부피가 막 줄어든다든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딱 일정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만큼을 밀어냈다. 여기서 이만큼을 밀어냈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양만큼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여기가 만약에 알갱이가 만약에 1000개가 있었다 이거야. 1000개. 확 밀었다. 그러면 이쪽도 어찌됐건 간에 1000개가 가야 된다고. 1000개가. 그러니까 이만큼에 해당되는 애가 가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A1이라는 단면적 곱하기 여기서 V1이라고 하는 속력이라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잖아요. 그죠? 시간당 거리니까 거리 곱하기 단면적 하면 부피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쪽에서 단면적 곱하기 속력 한 것은 이쪽에서 단면적 곱하기 속력하고 똑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1000개를 밀어내면 이쪽에서도 1000개가 밀려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면적이 작을 때는 속력이 빠르고 단면적이 크게 되면 속력이 느려진다. 뻔한 얘기 같지만 이걸 갖다가 연속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연속 방정식. 그래서 단면적과 속력이 반비례한다. 뭐 지구과학에서는 그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물이 막 빠르게 흘러가다가 평평한 평야지대를 만나서 넓게 퍼지게 되면은 강물의 유속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이제 거기에서 막 이제 퇴적 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 같은 원리지. 그래서 연속 방정식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베르누이 법칙으로 들어가면 베르누이라고 하는 것은 요 그림을 조금 응용해서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의 압력이 똑같은데 얘네들의 빠르기, 속력이라는 얘기죠. 속력, 속도, 그 다음에 높이 이런 관계를 갖다가 설명하는 게 이제 베르누이의 법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관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도 조금 올라가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단면적이 딱 있고 여기 단면적이 있고 여기 지금 A1 이것도 A2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 V1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 V2 이제 그랬을 때 여기도 이렇게 여기를 잡고요. 얘도 이렇게 중간 위치를 이제 잡았어요. 그랬을 때 베르누이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쪽에서 압력 곱하기 어떤 부피의 변화. 그다음 또 이쪽에서도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 이거 한 것이 같다 이거야, 같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또 여기서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다 같이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P 델타 V1이 P 델타 V2 양쪽의 압력은 똑같은 거예요. 압력은 똑같고 여기서 요게 지금 차이가 난다. 그런데 부피의 변화라고 하는 것, 즉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한 것은 요거는 지금 1이란 말이지. 1. 그죠? 1. 그러니까 요것은 1인데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생각한다면 2분의 1 mv 제곱하는 운동 에너지와 mgh 하는 위치 에너지 이 두 가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 쭉 밀려간단 말이에요. 쭉 이렇게 밀려가니까 막 빨라지겠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준다. 그랬을 때 이 압력을 냅두고 얘가 이쪽으로 싹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놔두고 이쪽에 딱 가면은 부피분의 운동 에너지. 그죠? 부피분의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부피당 단위 부피당 질량이니까 이거 뭐가 되겠어요? 로가 된단 말이에요. 부피당 질량. 그러니까 밀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식을 2분의 1배 로의 V. 이것도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요거 V1이라고 잡으면 1의 제곱 플러스 요것도 부피분의 요게 지금 MGH니까 부피분의 질량 하면 요게 뭐가 되겠어요? 밀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로 GH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 GH. 그 요걸 갖다가 만약에 1 여기서 이 그림에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를 뭐 기준으로 했겠죠. 그래서 여기 높이를 H1 여기 높이를 H2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쪽 압력과 이쪽 압력이 같기 때문에 얘도 역시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형태로 될 테니까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전체적으로 식을 적재하면 V1의 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의 V2의 제곱 로의 그래서 이쪽에서 한 일과 이쪽에서 한 일이 같다. 그래 여기서의 빠르기하고 높이와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서의 또 빠르기하고 또 높이 이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이런 식이 이제 성립이 된다. 이런 식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제 운동 에너지인데 단위 부피당, 요것도 위치 에너지인데 단위 부피당 이렇게 생각했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다시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가 한 일인데
양쪽의 압력이 같단 말이야. 양쪽의 압력이 같으니까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만약에 쭉 이렇게 넘어오면 이게 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라고 생각했을 때 부피로 얘를 둘을 나눠주니까 로가 들어가는 식이 됐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좌변 우변이 같으니까 이런 식이 성립이 됐다. 이게 지금 베르누이의 법칙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베르누이 법칙을 이용한 실예가 이제 벤추리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벤추리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이렇게 관이 가다가 이렇게 폭이 이제 좁아지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폭이 이렇게 좁아졌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 이제 가정을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그 이쪽에서 이제 그 유체가 이제 막 흘러가는데 이쪽도 이제 막 흘러가겠죠? 그래서 속력이 빠르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속력이 느리고 속력이 느리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고기압. 여기가 압력이 이제 높다. 여기가 이제 속력이 느리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어떤 애들이 이제 꾹 이제 차 있었을 텐데 이쪽이 이제 압력이 세버리니까 이게 속력이 이제 느리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쭉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누르는 힘 때문에 여기 높이가 이제 낮아지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저기압이니까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높아져서 여기 이제 높이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어떤 이렇게 높이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높이 차이를 측정해서 이쪽에 흐르는 유체의 이제 속력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벤추리관 얘기입니다. 벤추리관 얘기. 그 다음에 마그누스 힘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양력이 있는데 마그누스의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을 하나 예를 들게요. 공이 이제 이쪽으로 쭉 날아간다. 공이 슉 이쪽으로 이제 날아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공이 가만히 있는데 유체가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가니까 얘가 가만히 있는데 이제 왔다. 그런데 이 공이 이렇게 회전을 했다고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러면 이쪽 방향은 어떻게 되죠? 얘가 회전하는 방향과 유체가 흘러가는 방향이 같다 이 얘기고 이거는 흘러가는 방향과 이게 지금 정반대다라고 하니까 이쪽이 이제 느리다가 되고 이쪽이 빠르다가 되는 거예요. 빠르다. 그죠? 그러면 느리니까 여기가 고기압이 되고 여기는 빠르니까 이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저기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 공은 이렇게 가면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휘게 되겠죠. 그죠? 이쪽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을 받으니까 진행 방향에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공이 이렇게 뭐 커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커브. 뭐 축구에서 얘기하는 바나나킥. 바나나킥 어떻게 됩니까? 바나나킥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공을 찼단 말이야. 공을 땅 이렇게 차게 되면은 요 공의 회전은 이 방향이 되죠. 공의 회전 방향은 이렇게 돼. 그런데 공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쭉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유체가 이렇게 지금 오는 꼴이 되니까 이쪽은 진행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는 빠르다. 여기는 느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쪽이 이제 고기압이고 이쪽이 저기압이니까 힘을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면 공이 샥 이렇게 휘어간다고. 바나나킥.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 전부 다 마그누스의 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다 마저 적을게요. 그 다음에 3번 양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양력. 비행기를 보면 비행기가 이 아래쪽보다 상대적으로 위쪽이 막 이렇게 이제 뭐 커브를 이제 곡선을 이제 그렸다.
라고 한다면 비행기가 이렇게 진행할 때 공기들은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를 여기가 똑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이만큼을 돌아야 되니까 이쪽이 빠르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느리다. 그지? 그럼 느리다니까 이쪽이 상대적으로 고기압이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된다라고 하면 힘을 위쪽으로 받는단 말이지. 위쪽으로.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날아갔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 요걸 다 이제 그 베르누이의 법칙의 응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단원의 그 누적된 문제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각종 이제 뭐 출판사 교재 만드는 곳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이제 숙지를 하시고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연습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원은 이 정도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좀 어렵다, 복잡하다 싶은 문제만 골라서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